안녕하세요. 코어A 프로세스 지원센터의 이광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특허청 주관의 핵심 프로세서 코어A 활용 확산 지원 사업에 의해 진행되는 코어A 디버거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럼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세미나의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으로 JTAG 디버거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간략한 JTAG에 대한 소개를 드릴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세미나의 주제인 코어A 디버거와 암바버스 디버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어A 디버거의 하드웨어 구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빠른 메모리 접근을 위하여 추가 설계된 버스 디버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버스 디버거를 사용하지 못하는 SOC에서 이용 가능한 메모리와 OCD의 다이렉트 패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어A의 홈페이지와 해당 IP 소스 코드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TAG 오버뷰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JTAG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하고 JTAG의 동작에서 가장 중요한 탭 컨트롤러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JTAG이 포함된 테스트 시스템의 구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TAG은 IEEE 1149.1로 제정된 표준으로 JTAG 포트를 가지는 칩은 이 표준의 프로토콜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4개의 시리얼 와이어로 구성된 JTAG은 바운더리 스캔이라는 이름으로도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바운더리 스캔의 기능을 활용해서 완성된 칩 내부를 디버깅하는 용도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JTAG은 칩 내부에 탭 컨트롤러를 내장하게 됩니다. 이 탭 컨트롤러는 JTAG의 4개의 시리얼 와이어와 연결되어집니다. 먼저 TCK는 테스트 클럭으로 시스템의 클럭과 다른 비율로 동작할 수 있습니다. TMS는 테스트 모드 신호로 테스트 모드를 변경시키는 데 사용되어집니다. TDI와 TDO는 테스트 데이터의 입출력을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마지막으로 TRST는 옵션으로 사용되어지는 신호로 탭 컨트롤러의 리셋에 사용되어집니다. 이 신호는 다른 리셋 신호로 대체하여도 무관합니다. 탭 컨트롤러의 동작을 나타내는 상태 다이어그램입니다. TCK와 TMS를 이용해서 각각의 상태로 처리하게 되며 가장 우측의 라인은 인스트럭션 레지스터들을 접근하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스트럭션 레지스터는 JTAG의 동작들을 지정하는 레지스터입니다. 중간 라인은 데이터 레지스터를 접근하는 상태들을 나타내며 시스템의 내부 데이터에 접근하게 됩니다. JTAG의 표준안에 따라서 테이블이 인스트럭션을 지원해야 합니다. 맨데토리로 정해진 인스트럭션은 반드시 지원해야 되며 옵셔널은 지원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각 인스트럭션의 설명은 JTAG 스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설계된 버스 디버거는 유저 코드를 추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JTAG을 포함한 시스템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탭 컨트롤러를 통해 내부의 레지스터와 시스템의 디버깅을 수행하게 됩니다. 탭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인스트럭션 레지스터를 설정하고 내부의 레지스터들은 데이터 레지스터로 간주하여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제부터 코어A의 디버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어A의 인티저 코어와 OCD의 연결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OCD 내부의 레지스터와 디버그 패킷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CD는 코어A의 인티저 코어와 시스템 버스의 중간에 위치하게 되며 인티저 코어의 입출력 데이터를 가로채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OCD는 OCE와 DCU로 그리고 탭 컨트롤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OCE는 디버깅에 관련된 레지스터와 브레이크 포인트를 체크하는 로직으로 구성되어지고 DCU는 디버깅에 관련된 인티저 코어의 제어 신호들을 생성합니다. 탭 로직은 탭 컨트롤러와 레지스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실제 OCD의 연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부터 코어A 탭,
클럭젠, 스캔체인, OCE, 그리고 DCU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코어 A 탭은 JTAG 포트를 통해 외부와 연결되어지며 내부 OCD 로직에 필요한 제어 신호들을 생성합니다. 클럭젠은 코어 A의 시스템 클럭을 제어하는 블록으로 디버깅 모드에서는 디버그 클럭을 시스템 클럭으로 바꾸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스캔체인은 먹스들로 구성된 로직으로 인티저 코어와 시스템 버스의 데이터를 가로채기 위해 존재합니다. OCE와 DCU는 디버깅에 관련된 동작들을 수행합니다. OCE는 두 개의 하드웨어 브레이크 포인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하드웨어 브레이크 포인터는 명령어 또는 데이터 주소와 값을 체크하여 디버깅 모드로 진입하게 됩니다. WPTC 벨의 컨트롤 레지스터를 설정하고 명령어를 체크할지 데이터를 체크할지 선택하도록 구성되어집니다. 스캔체인은 인티저 코어와 연결된 인스트럭션과 메모리 데이터를 가로채 디버깅에 필요한 데이터로 바꾸어 전달합니다. 코어의 디버거는 레지스터를 읽거나 갱신하기 위하여 명령어를 인티저 코어에 전달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티저 코어의 GPR을 읽고자 한다면 GPR을 메모리에 쓰는 동작에 해당하는 명령어 디버거를 통해 전달합니다. 이후 인티저 코어는 메모리에 GPR을 쓰게 되는데 이때 나오는 MD-out 데이터를 디버거가 가로채서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GPR을 갱신하고자 한다면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읽어오는 명령을 전달합니다. 이후 갱신하고자 하는 값을 MI 데이터로 전달하게 되면 인티저 코어가 이 값을 GPR로 갱신하게 됩니다. 다음은 코어의 디버거를 통해 코어에 전달되어지는 명령어 패턴입니다. 코어 A의 레지스터에 접근하기 위해서 메모리 접근 명령어를 사용하여 접근하고 있습니다. 코어 리드 코어 레지스터는 코어의 현재 레지스터 값을 읽어보기 위한 동작으로 메모리에 코어의 레지스터 값을 저장하는 동작인 STM 명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STM은 멀티플 스토어 명령으로 여러 개의 GPR을 메모리에 저장합니다. 코어의 파이프라인을 고려해서 NOP 명령을 추가하고 16개의 GPR이 메모리에 저장되기 전에 OCD가 가로채서 사용자의 응용 프로그램으로 전달합니다. 코어 A 라이트 코어 레지스터는 코어의 현재 레지스터의 값을 변경시키는 동작으로 메모리로부터 코어의 레지스터 값을 갱신하는 동작인 LDM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LDM은 멀티플 로드 명령으로 여러 개의 GPR 값을 메모리로부터 값을 갱신합니다. 코어의 파이프라인을 고려해서 NOP을 추가하고 실제 메모리를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16개의 데이터를 생성해서 생성된 데이터는 OCD를 통해서 코어의 메모리 데이터 인풋으로 전달합니다. 코어를 이용하여 메모리를 접근하는 명령어 패턴입니다. 워드, 숏, 바이트 단위의 메모리 데이터 접근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코어 A의 디버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코어 A 디버거는 인티저 코어에 명령어를 전달하고 인티저 코어가 해당 명령어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구현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코어 A 디버거는 인티저 코어와 시스템 코프로세서 사이에 위치하고 메모리 데이터와 명령어 데이터를 가로채거나 교체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디버거는 매번 명령어를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수행 속도가 느려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초기에 프로그램 코드나 프로그램에서 사용되어질 데이터를 메모리에 전달하는 경우에는 전용의 인터페이스를 이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각 메모리의 전용 인터페이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겠지만 칩 내부의 메모리와 같은 경우에는 이를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해결책으로 시스템 버스를 직접 제어할 수 있는 버스 디버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세미나에서는 기존의 JTAG 포트를 활용할 수 있는 버스 디버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디버거를 통해 프로그램 데이터를 더 빠르게 메모리에 기록할 수 있으며 코어를 제외한 나머지 시스템의 디바이스에 대한 정보 접근도 가능합니다. 버스 디버거는 시스템 버스의 프로토콜에 맞게 트랜잭션을 생성하는 블록입니다. 버스 디버거를 기존의 시스템에 추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작업들을 진행해야 합니다. JTAG 프로토콜을 이용하기 때문에 탭 컨트롤러에 버스 디버거를 사용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버스 디버거를 시스템 버스에 연결하고 탭 컨트롤러와 관련된 신호들도 연결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리셋 네트워크를 분리시켜 코어 디버거는 리셋이 풀리지 않지만 버스 디버거와 시스템은 리셋이 풀리는 모드를 만들어 줍니다. 이는 초기 프로그램 코드와 데이터를 기록할 때 코어에 의하여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동작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 그림은 베이직 플랫폼에 버스 디버거를 추가한 모습입니다. 그림의 왼쪽 상단에 탭 컨트롤러와 연결된 버스 디버거가 존재합니다. JTAG 포트에 연결된 탭 컨트롤러를 통하여 버스 디버거가 시스템 버스에 연결된 다른 디바이스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단, 코어는 시스템 버스의 마스터 디바이스로 버스 디버거를 통한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탭 컨트롤러에 버스 디버거를 위한 추가 포트가 연결된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JTAG 디버그의 디파인으로 선언된 부분이 버스 디버거를 위해 추가된 신호들입니다. 이 신호들의 자세한 의미는 JTAG 스탠다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JTAG 탑 블록은 미리 약속된 JTAG 버스 디버거 프로토콜을 내부 버스 디버거가 동작하기 위한 제어 신호로 변환하는 기능들을 수행합니다. 향후 버스 디버거의 프로토콜이 변경될 때에는 이 블록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 블록은 AHB 버스 트랜잭션을 생성하는 블록입니다. 앞에 소개한 JTAG 탑 블록에서 생성된 제어 신호들을 기반으로 AHB 버스 트랜잭션을 생성하고 결과를 JTAG 탑 블록으로 전달합니다. 지금까지 탭 컨트롤러에 추가된 포트와 JTAG 탑 블록 그리고 버스 디버거의 연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리셋 네트워크에 대한 그림입니다. 버스 디버거를 이용하여 메모리에 접근 시 예상치 못한 코어의 동작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예외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코어와 녹색 박스로 표시된 나머지 시스템의 리셋 네트워크를 분리하는 모드를 추가합니다. 버스 디버거의 프로토콜입니다. JTAG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전달되어지는 프로토콜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AHB 버스 시스템은 버스트 트랜잭션을 사용하기 때문에 프로토콜에서도 이 부분을 활용하기 위하여 버스트 트랜잭션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맨 위에는 탭 컨트롤러에서 추가된 버스 디버거를 선택하는 set amba dbg와 AHB 버스 디버거를 선택하는 use AHB bdbg가 있습니다. 프리픽스로 get이 붙는 프로토콜은 메모리 로드 동작을 수행하며 push이 붙는 프로토콜은 메모리 스토어 동작을 수행하게 됩니다. 모든 메모리 접근은 워드, 숏, 바이트의 단위로 동작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집니다. 칩의 사이즈로 인하여 버스 디버거를 사용하기 어렵거나 암바 버스를 사용하지 않고 SOC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OCD를 수정하여 메모리와 다이렉트 패스를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라이트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해당 메모리에 따라 전용 인터페이스로 변경하는 로직을 추가해 주어야 합니다. 프로세서 디버거에는 메모리 접근에 관련된 디버거 명령이 존재합니다. 이 명령들을 이용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메모리에 데이터를 라이트하도록 구성합니다. OCD의 메모리 접근에 관련된 신호들을 이용해서 적용하고자 하는 메모리 인터페이스로 바꾸는 추가 로직을 설계해 주어야 합니다. OCD와 버스 사이에 다이렉트 패스를 제어할 컨트롤 로직을 추가 설계하고 해당 메모리 인터페이스로 접근하도록 합니다. OCD 파일을 열어보면
다음과 같이 코어로부터 출력되는 아웃풋 데이터, 그래서 MD 아웃이고요. 코어로부터 오는 메모리 접근에 관련된 제어 신호가 존재합니다. DREQ와 DRW 신호를 이용하여 메모리 접근에 관련된 추가 로직을 설계하면 버스 디버거를 이용하지 못하는 SOC에서도 메모리의 데이터를 라이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모리에 120KB의 데이터를 기록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한 결과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테스트에는 동일한 제이타 클럭을 사용하였습니다. 코어 디버거는 코어의 디버거를 이용하는 것으로 코어의 명령어를 전달하여 동작시키는 방식입니다. 버스 디버거는 싱글 트랜잭션과 버스트 트랜잭션을 각각 측정하였습니다. 버스 디버거를 싱글 트랜잭션으로 이용하는 경우 다운로드에 소요되는 시간이 약 4분의 1로 단축되었고, 버스트 트랜잭션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1초 이하의 소요 시간이 나타났습니다. 메모리에 따라 버스트 트랜잭션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초기 메모리의 데이터나 디버깅을 위한 과정에서 버스 디버거를 사용함으로써 더 원활한 개발이 진행되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코어A 홈페이지에 대하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어A 홈페이지는 corea.or.kr을 대표 도메인으로 가지고 있으며 corea.co.kr 및 corea.net을 통하여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대학 및 기업 사용자 그리고 개인 사용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코어A 프로세서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코어A 홈페이지에는 이슈 트래킹 시스템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발견한 문제점 및 개선 사항을 온라인을 통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코어A 프로세서의 지원은 아이덱과 코어A 프로세서 지원 센터를 통하여 수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코어A 홈페이지를 통하여 코어A 프로세서의 IP 신청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IP 신청 및 다운로드는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 없이도 가능하지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지원은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현재 코어A 홈페이지를 통하여 다운로드 가능한 IP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7년 IP들은 인베디드 시스템에서 기본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인터럽트 컨트롤러, 타이머, UART, 메모리 컨트롤러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페리페럴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2008년 IP들은 코어A 프로세서에 관련된 IP로 구성되어지고 있으며 코어A 프로세서 및 툴체인과 오늘 말씀드린 디버거, DSP, FPU, 그리고 공유 플랫폼에 관한 자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코어A 프로세서 관련 IP를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는 온라인으로 IP 신청, 협약서 제출, 협약 체결, IP 다운로드의 4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제부터 코어의 홈페이지에서 IP를 다운로드 받는 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홈페이지 상단의 코어의 정보에서 IP 신청 및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IP 신청에 대한 절차가 설명되어져 있으며 협약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IP 신청하기 위하여 IP 요청 탭을 클릭합니다. IP 요청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며 IP를 신청하기 위한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이 중에서 신청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IP를 다운로드 받을 때 사용되는 정보이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IP를 신청한 이후 협약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IP 요청 절차 탭을 클릭합니다. IP 요청 절차 페이지로 이동한 이후 페이지의 하단에서 기술 협약서를 다운로드합니다. 기술 협약서는 HWP, DOC, PDF 세 가지의 포맷으로 준비되어 있으며 다운로드 받으신 기술 협약서는 아래의 기술 협약서 작성 및 제출 방법 안내에 나와 있는 절차를 확인하신 이후 두부 작성하시어 코어A 지원센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출하신 협약서 두부는
협약이 체결된 이후 코어웨이 프로세서 지원센터와 신천자 각각 한 부씩 보관하게 됩니다. 온라인 IP 신청 및 협약서를 제출하시면 정상적으로 IP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IP를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는 IP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하면 됩니다. IP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한 이후 접수 번호와 신청자 확인 번호를 입력하시고 결과를 조회하면 됩니다. 이때 입력하는 접수 번호와 신청자 확인 번호는 IP 요청 페이지에서 작성했던 신청자 아이디와 비밀번호입니다. IP 다운로드 결과를 조회한 예시입니다. 현재 온라인 IP 신청 및 협약서를 제출하였지만 정상적으로 협약서가 우편으로 접수되지 않아서 아직은 대기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협약서를 제출하신 이후 정상적으로 IP를 다운로드하기까지는 약 2일에서 5일 정도 시간이 예상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세미나에서 준비된 코어웨이 프로세서와 코어웨이 홈페이지 및 IP 다운로드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였습니다. 코어웨이 프로세서의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코어웨이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세미나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